사업장 소재지가 내가 실제로 있는 곳과 다르고 그 사실을 경찰관님께서 모르실 경우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제가 사업장 소재지와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를 알려드리고 혹시 이관해서 제 관할 서로 이관해서 조사가 가능하냐고 여쭤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쭤보면 됩니다. 아니면은 먼저 말씀하실 거예요. 혹여 경찰관님께서 지금 이 내용 별다른 문제 없어 보이고 빨리 조사하고 끝내줘 라는 식으로 말씀하실 경우에는 경찰서가 멀어도 꼭 시간을 내서라도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경찰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뉘앙스만 들어도 아실 거예요. 이거 큰 문제 될 거 아니고 너가 벌금 내거나 합의금 내거나 할 일 아니니까 빨리 그냥 조서 쓰고 끝내자 라는 뉘앙스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냥 해주시는 게 좋겠죠. 관련 내용에 대해 물어보면은 고소 전에 준비했던 내용들을 전부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때 따지듯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고 공손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일정에 따라 당장 내일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실제 전화 받고 한 이틀 뒤에 바로 조사 받으러 갔습니다. 이때 내가 자신이 있으면은 바로 가서 경찰관님께서 원하는 날짜에 조사 받는 것이 베스트겠죠.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찰관님도 하나의 직업으로서 이제 임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본인 일정이 있으실 거고 그 일정에 맞춰서 우리한테 지금 이때 괜찮겠냐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거를 굳이 바꿔서 사람을 귀찮게 해가지고 조금 심기를 건드린다고 해야 되나? 비협조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준비가 미흡해서 좀 미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오늘 연락이 왔는데 바로 내일 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사에 대비할 수 있게 좀 미루는 게 좋겠죠. 단지 그냥 미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업무 등 어떤 뭐 사정이 있어서 좀 미룰 수 있겠냐라고 공손하게 여쭤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확실하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은 뭐 변호사를 대동한다든지 해서 준비하고 싶으신 분은 고소장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글링 하면은 방법이 다 나오니까 그대로 청구를 하시고 그 고소한 내용을 받으셔가지고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면 더 좋겠죠. 근데 추천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그거를 조사를 뒤로 늦춘다고 해가지고 경찰관님께 밉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용모 단정은 기본입니다.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니까 경찰관님께 잘 보여야 조서도 잘 써주실 거잖아요. 슬리퍼 같은 거 신고 가지 말고 옷 단정하게 입고 가고 이런 건 기본이겠죠. 그리고 고의는 없다는 스탠스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고의가 없다라는 거를 어필하되 절대 무례해 보이지 않게끔 행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결국 경찰관님께 잘 보이라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따지듯이 말하지 않고 공손하게 경찰관님께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먼저 요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거는 구매 대행 사업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판매할 제품을 올리는 이 구조, 그리고 이 업체의 가치 대신 판매할 물건을 올려주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업체의 구조 등을 설명드리면 됩니다. 내가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돼요.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 같은 것을 프린트해 가서 가면 또 좋겠죠. 이때 필수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런 상표, 그러니까 브랜드가 있는지 몰랐다. 따라서 저는 이게 가품인지 몰랐고, 근데 이게 진짜 몰랐을 경우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야겠죠. 통고소를 받은 후에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니 이런 브랜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재고를 가지고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을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라는 것도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먼저 물어보지 않으시더라도 말씀을 꼭 드리세요. 그래야지 내가 고의가 없다는 거를 어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몰랐을 경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구나 다 아는 제 브랜드의 그런 상표권 침해 신고를 받았을 때는 이런 말을 하면 완전 거짓말쟁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이키의 뭐 상표권 침해 신고를 받았다. 근데 나이키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맞게끔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도 잘 대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똑같이 받았고 이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받아가지고 경찰 조사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미필적 고의를 확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경찰관 분들께서도 어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때마다 프로세스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를 확인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이 뭐 마구잡이로 올렸든 뭐 프로그램을 올렸든 가품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가품이 들어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제가 상표권을 침해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물건을 올렸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필적 고의를 확인하는 질문이 가장 대답하기 까다롭고 잘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관 분들께서도 어떤 법 위반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조소를 써야 할 때 프로세스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상표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질문해라 라는 식으로. 근데 공통적으로 상표권 침해 신고를 받은 분들께서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올려도 가품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들어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이런 식으로 미필적 고의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때 저희가 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되면은 네, 제가 상표권 침해를 할 만한 제품이 올라갈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물건을 올렸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실 때는 절대로 아니요 라고 해야 됩니다. 이 질문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틀린 대답으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검수는 했으나 물건 수량이 너무 많아서 몇만 개가 돼서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브랜드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미필적 고의 질문에 넘어간 것 같으면서도 살짝 안 넘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니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논리 정연하게 떨지 말고 잘 조사받고 마지막에 조소 내용을 수정할 시간을 주십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라고 이제 프린트한 내용을 주시는데, 이때 꼼꼼히 읽어보고 내가 실수한 부분이 없나, 내가 잘못 대답한 부분이 없나 라는 거를 잘 확인해서 나한테 불리할 것 같은 내용은 변경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말 바꾸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한 3개 정도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한 거를 아니요라고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단지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뭐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은 이게 아닌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 요청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경찰 조사 받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이관해서 지금 내가 있는 지역에 관할 경찰서로 이관받아서 조사를 받았을 경우에 사업장 관할을 이제 경찰관님께,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 온 경찰관님께 연락해서 신경 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조사 잘 받고 왔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꼭 말씀을 드려주세요. 그게 경찰관 분께서도 좋겠죠, 기분이. 그리고 차분히 처분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때 경찰관님께서 2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기소 의견, 그리고 하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관님께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보통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찰까지 가서 혐의 없음이나 뭐 기소 유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차분하게 처분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표권 침해 소송을 받았을 때 대처법을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면은 내용은 합의금 장사하는 나쁜 놈들이 알면 안 되는 내용이니까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이름이라도 아시는 분이면은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런 팁 아닌 팁들을 더 드릴 수 있으니까, 진짜 이런 상황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은 합의금 장사꾼 놈들이 이제 파회할 수 있는, 파회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은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